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신재주 지부장 좌명희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까요? 아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거랑 같은지 다른지. 혹시 다를 경우 아닌데 그런 말 자주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했던 대답은 아이에게 각인이 되었거나 임팩트가 있었기에 남아있는 말일 거예요. 그런 말을 했었을 때의 상황이나 표정, 그 말하는 톤이 아이에게 오래 남았던 거죠. 아이나 배우자의 답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 하는 말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책 엄마가 화났다에서는 밥을 먹다가 목욕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엄마에게 혼나는 산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점심으로 산이가 좋아하는 자장면을 먹는데 자장괴물이다 라며 장난을 칩니다. 또 시작이다 또 라며 이맛살을 찌푸리는 엄마. 우와 거품나라다 라며 신나하는 산이에게 목욕탕에서 놀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엄마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도 그리고 산이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다 보니 종이가 너무 작아서 산이는 벽에다 방바닥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산이에게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뜨거운 기운이 휩쓸고 간 뒤에 산이가 감쪽같이 사라져요. 이제 산이를 찾아 나서는 엄마. 의사소통에서 대부분의 메시지는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 섞인 말을 할 경우 표정이나 몸짓, 음조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로 전달되기도 해요. 전하고자 하는 말과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중수준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중수준 메시지로 표현을 하면 전하려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고 듣는 사람도 혼란에 빠지게 되죠. 산이처럼요. 엄마가 화낼 때 했던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는 말을 산이는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나는 엄마가 정말 좋은데 엄마는 걸핏하면 나 때문에 못 살겠대요. 산이를 찾아 나서다가 우연히 만난 아이에게 듣게 되는 말이에요. 엄마들이 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아 라는 말은 엄마의 감정이 어떤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산이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라는 표현은 행동에 대한 훈육을 제대로 했을 때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흔한 반응은 아니죠. 산이를 찾아 나선 엄마는 후루룩 북을 얼룩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평소 엄마가 자주 하는 말에 산이가 느꼈을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죠. 역지사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이의 마음을 알게 된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려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산이가 짠 하고 나타나 엄마를 꼭 안아주고 엄마도 산이를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산아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가.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평소 자주 하는 말, 많이 쓰는 말을 떠올려 볼게요.
그 말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말인가요? 평소 내가 잔소리할 때 태도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나의 말이 잘 전달되려면 want, 바람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려는 메시지의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듣는 상대방도 혼란에 빠지지 않겠죠. 엄마가 화났다 해서 밥을 먹다가 목욕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엄마는 산이에게 불같이 화를 냈죠. 엄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want로 바꿔 말해볼까요? 목욕탕에서 장난치다 넘어져서 다칠까봐 엄만 걱정이 돼. 바닥에 벽에 그렇게 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엄마가 지우느라 지치고 힘든데. 저는 부모 교육에서 want로 말하라는 말을 자주 강조해서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라고 해요. 산이 엄마처럼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매일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잘 들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되묻죠. 말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예요. want로 말하기의 핵심은 감정이 상하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행동에 대한 혼용만 하자. 산이가 느꼈던 것처럼 가슴이 쿵쾅쿵쾅 뛰거나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거나 아이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미 감정이 다치는,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대화죠. 감성, 정서, EQ, 기분 등등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내 기분이 지금 어떻지? 나를 욱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들에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나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이 돼야겠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정서 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데니얼 골먼은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에서 정지 신호등을 통해 충동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정서 조절 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도 좋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죠. 나의 느낌과 생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 바로 감성인식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야, 억울함이야, 분노야, 슬퍼 라고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며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도 읽어낼 수 있어요. 나 관찰이 되면 상대방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지사지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공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짜증나, 몰라 라고만 한다고 해요. 아이들은 또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해요 라고 하죠. 그림책 엄마가 화났다에서는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들이 무심코 하는 말로 아이가 받는 상처나 두려움이 어떨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직 말이 서툰 유아일수록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중수준 메시지를 역으로 잘 활용해서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을 관찰하며 마음, 감정을 읽으려는 태도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아기의 옹알이를 다 알아듣는 우린 엄마잖아요. 사춘기 자녀의 옹알이 단어, 짜증나, 몰라. 각 가정의 내 아이 옹알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자주 하는 말. 그 옹알이의 의미는 졸리다? 배고프다? 지쳐. 좀 쉬고 싶은 건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민하게 관찰하는, 잘 들어주는, 공감하는 대화를 해보아요.